지금은 약간 교과 수업에서 어떻게 했다는 걸 보셨으면 지금 이제 새로운 마지막 순서는 좀 더 이제 확장된 차원에서 진로, 뭐 이런 연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 금산에서 작은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 금산관대학교 고등과정 교사 박상현이고요. 앞서 이제 중학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발표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고등 과정이어서 고등 친구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리얼 월드 러닝의 과정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중학기나 또 과정에서는 사실 교과적인 수업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를 고민하는 기회로서의 리얼 월드 러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삶에 대한 고민과 그런 실제 자기 삶의 구체적인 기획 이런 것들이 좀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요 7천 교사 모임 참여하면서 유스망고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풀을 활용해서 수업을 좀 더 내실화하려고 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셨지만 저희 학교의 어떤 성향상 아이들이 개인적인 어떤 관심사나 그런 재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딱 매칭이 되는 멘토를 이렇게 찾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해왔던 인턴십 교육과정 속에 있는 멘토 풀이나 또 본인들이 스스로 탐색해가지고 가지고 온 그런 현장들과의 연계 속에서 이 친구들 실제로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로 안나무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시고 저의 이제 인턴십 그 과정에서 어떤 뭐 조금 자세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 의미 이런 것들 좀 전달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나무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보이시죠? 네.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발표를 해야 돼서 아마 똘똘한 친구들을 섭외하실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 친구한테 부탁을 했고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이런 리얼 월드 러닝이 한 개인, 한 청소년에게 어떤 배움과 성장과 고민을 가져다 주는지를 실제로 목격하시는 이야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무님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무라고 하고요. 네, 저는 곧 금산간디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십 활동했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되게 인턴십이 가고 싶었어요. 인턴십을 한다는 것 때문에 금산간디 학교를 선택한 거기도 했고요. 선배들이 인턴십을 갔다 와서 발표하는 것도 보고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또 저는 계속 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의 제 삶이 잘 상상이 안 됐고 뭔가 좀 불안해가지고 인턴십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그런 것도 좀 경험해보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2학년 때부터 인턴십 현장을 섭외하려고 네, 애를 썼습니다. 네, 쌤 아니에요. 네. 네. 제가 가고 싶은 현장을 직접 찾거나 아니면 학교랑 연결되어 있는 현장에 이렇게 메일로 자기소개서를 보내가지고 섭외를 했어요. 자기소개서를 한 14개 정도 보낸 것 같은데 그중에 대부분은 다 거절당하거나 답장이 안 왔고 그래도 계속 메일을 보내가지고 탐방을 2번, 인턴십을 3번 갔다 왔습니다. 네. 저는 페미니즘이랑 인권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인턴십 현장을 살펴봤어요. 네, 탐방은 성평등 전주랑 책방 달리봄 2군데를 갔다 왔고 인턴십은 여성환경연대, 살롱드마고 3군데를 갔다 왔어요. 네, 성평등 전주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성평등 전주는 전주에 있는 곳인데 원래 성매매 직결지였던 건물을 여성인권, 성평등,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 바꾼 곳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성매매 역사 그리고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얘기를 듣고 또 활동가님들이 어떻게 그 상황에 맞서고 있는지 성매매 여성들을 어떻게 도우려고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은 책방 달리봄으로
여기는 페미니즘 책방이라서 되게 관심이 갔는데 이 책방에서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공간이란 책방이란 공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좀 들을 수 있었고 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랑 생계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 좀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인턴십은 제일 먼저 여성환경연대에 갔다 왔는데 국내 유일 여성환경단체라고 하고 여기 가면서 여성 문제랑 환경 문제에 대한 교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2주간 근무를 했고 근데 이때 한창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시기라서 한 주는 자택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대로 좀 경험해볼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제가 관심 있었던 활동가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고 또 근무를 하면서 약간 실무적인 것들, 카드 뉴스를 만든다든지 녹취록을 딴다든지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해본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쓸이라는 곳에 갔다 왔는데 여긴 4주간 근무를 하고 왔어요. 여기가 서울 혁신파크에 있어가지고 저는 서울에 살지 않아서 그 이리로 출퇴근을 하려고 해서 그 서울로 올라와서 하숙을 하고 왔어요. 여기는 매거진 쓸이라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고 다양한 제로 웨이스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여성환경연대에 다녀오고 나서 환경 문제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마침 이 잡지를 알게 돼가지고 다들 넣어서 받아주셔가지고 꽤 길게 다녀올 수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무포장 가게 프로젝트를 한창 하던 중이었는데 무포장 가게라는 거는 그 가게나 뭐 파는 데나 그런 데서 그 포장지나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일회용을 쓰지 않고 다회 용기를 사용하는 그런 캠페인 같은 거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갔을 때는 한창 그게 마무리되고 있어서 그런 무포장 가게 이렇게 모아서 아카이빙한 책을 만들고 그걸 출판하고 이렇게 책을 배송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또 뭐 그 무포장 가게 2차 모집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뭐 인스타 게시물 올리고 블로그에 하는 그런 것들을 해봤는데 되게 좀 새로 해보는 것들이 많았고 좀 새로 써보는 프로그램이나 새로 해보는 업무 같은 게 많아서 되게 어려웠는데 또 하고 나니까 제가 많이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또 뭔가 제로 웨이스트라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여기서 일하면서 전통시장에 갈 일이 생겼는데 뭔가 저는 그전까지는 전통시장에 되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뭔가 약간 더러울 것 같고 좀 불쾌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거에서 좀 많이 배운 것 같고 또 제가 서울 올라가서 낯선 경험을 해보면서 출퇴근을 해보니까 되게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뭔가 저를 좀 더 알 수 있었고 또 제가 출퇴근을 해보니까 뭔가 이 일이라는 것, 노동이라는 것,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것 뭐 그런 거가 먼 일이 아니고 되게 내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뭐 파업이나 뭐 그런 뉴스에 올라오는 일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졌고 그러고 마지막으로는 살롱드 마고라는 곳에 갔어요. 여기는 남원에 있는 협동조합 마고가 운영하는 페미니즘 문화지구예요.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북카페가 있고 거기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책을 되게 좋아해서 뭔가 페미니즘과 이렇게 책이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좋을 것 같았고 또 북카페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뭔가 같은 가치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좋았고 또 저번에 갔던 그 페미니즘 책방 달리봄이 좋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저를 넣어서 갔습니다. 여기서는 북카페다 보니까 손님들이 오시면은 안내해드리고 음료 내어드리고 또 뭐 책방에 있는 책들을 엑셀로 정리하고 이 공간에서 있는 모임들에 참여하고 또 뭐 실크스링 외주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다녀오고 나서 좀 하고 싶은 게 생긴 것 같아요. 뭔가 여기가 좀 남원이라고 되게 작은 도시였는데 여기서 그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함께 일하시는 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뭔가 일이라는 걸 되게 좀 힘들고 약간 좀 어려운 그런 것 같았는데 일을 하는 게 어렵거나 막 괴롭거나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즐겁고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협동조합,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뭐 청년 공동체 같은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또 여기 저는 원래 또 도시가 좀 가고 싶었는데 시골은 좀 지긋지긋하고 그랬는데 꼭 도시에 가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시골의 지역에서 일하고 사는 삶도 되게 괜찮아 보였어요. 그리고 뭔가 제가 추구하는 가치, 제가 바라는 그런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함께하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계속 저는 계속 불안하고 좀 뭔가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제가 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사회에 나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이 되고 좀 무서웠는데, 여기서 사랑도 마고에서 좀 인턴십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막 불안해하진 않아도 되겠구나, 막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애를 쓰면서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막 굶어 죽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덜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곧 졸업을 하는데 올해는 금산의 들락날락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 인턴십을 하면서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뭔가 지역의 삶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뭔가 좀 아직도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좀 제 삶을 다양하게 고민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뭔가 졸업하고 어떻게 살지, 제가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하는 고민들,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해보고 경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들으신 것처럼 이제 안나무 친구가 고2 때부터 인턴십 그 바깥의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해왔던 활동들을 이제 쭉 들으셨는데, 뭐 모든 친구가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인턴십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뭐 사실 돕는 거죠. 현장을 제시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뭐 그런 활동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기, 진행기, 평가기 이렇게 나누고요. 그 섭외하고 뭐 진행하는 그 과정은 이제 유스브 광고에서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 친구들이 그냥 외부 전문가를 만나서 뭔가 자극을 받고 어떤 뭐 활동을 하고 여기에서 그쳐서 정말 내가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실제로 좀 고민하게 하는데 조금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이 교육과정이 왜 필요하고 이런 지역사회에 있는 현장이나 멘토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육적 경험들을 같이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계속 소통하면서 가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제 이 현장에 가서 외부 전문가나 외부 선생님들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하기를 바라잖아요, 저희가. 근데 어떤 성장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뭐 졸업생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도 좀 가까이서 소개를 해주는 편이고, 이게 준비기 활동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스망고에서 이제 망고 멘토를 막 찾는 것처럼 저희도 제가 학교 밖과 안을 좀 넘나들면서 이런 그 저희와 어떤 교육적 가치를 같이 가지고 함께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분들을 많이 확보도 하고 또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활동들도 같이 기반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십 교육과정 전담 이제 코디네이터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3년의 교육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의 교육 과정 속에서 그 아이의 성장의 흐름을 파악해서 적지에 이 친구들한테 또 외부적인 자극들을 다 제시해 줄 때 그 친구들이 또 외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하는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학교 교육 철학이고요. 뭐 비인가 대안학교다 보니까 이런 교육적 철학이나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갈수록 뭐 대안교육 전반 또 비인가 대안학교 전반적인 상황들은 이런 가치들이나 이런 것들 지켜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뭐 지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적 다양성 뭐 이런 좋은 뭐 언어로 많이 설득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공교육을 벗어나서 이런 용기 있는 교육적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 친구들이나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철학을 기반으로 하지만 올해부터는 좀 더 새로운 교육적 도전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대안학교 안에서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적인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선생님들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활동을 좀 더 저도 외부 활동을 저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학교가 대안학교로 이렇게 섬처럼 물론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는 있지만 이렇게 섬처럼 막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정말 대안학교도 리얼월드 러닝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적 시도들을 할 때 선생님들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3년 교육과정 이렇게 설계되어 있고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 아주 끈끈한 관계를 기반으로 그런 학생들끼리도 교사와의 관계도 그렇고 굉장히 끈끈한 관계 속에서 3년을 지내는데요. 거기에 이제 진로와 인턴십 프로젝트가 정말 학교와 세상을 연결하는 진짜 배움이라는 그 목적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좀 핵심 진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프로젝트 중심 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프로젝트의 그 과정에는 사실 외부 멘토를 연결하는 장치들이 정말 이렇게 좀 뭔가 뭐랄까요, 되게 디테일하게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아주 수시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요. 이제 금산 안에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요청드리면 또 달려와 주시고, 또 저희가 20년 정도 이제 대안학교 하다 보니까 졸업생 전문가들도 많이 배출이 돼 있는 상태여서 졸업생들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준비기에는 이런 활동합니다. 뭐 나를 일단 알아야 되고요. 거기서 자기 역량을 찾는 것들, 그리고 이런 삶의 지향들을 어디에다 조금 두고 살 건가라고 했을 때 본인의 삶을 고민도 하지만 조금 세상에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유도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계신 뭐 환경 관련된 프로젝트라든지 뭐 NGO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들, 사회에 기여하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방식의 프로젝트들을 사실은 많이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약간의 관점은 좀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자기 진로도 그런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요. 이제 뭐 기술적으로는 자기소개서 쓰고 포트폴리오 작성하고 뭐 메일 보내고 이런 기술들, 그리고 현장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인턴십 리스트를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무처럼 원래 있는 현장은 아니지만 본인이 관심 있는 현장들을 스스로 섭외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같이 공부하죠. 정말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세상들 전혀 다르고 교사들이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는 세상도 너무 달라서 앞으로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근본이 뭔가를 고민하게 하면 아이들 다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한 가지 직업만 가지면서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 뭐 이런 게 없구나, 뭐 이런 현실 인식도 하기도 하고, 거기에 좌절하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이런 세상을 맞서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비슷한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더 똘똘 뭉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들도 하는 것 같고, 지역의 청년 공동체나 그런 아주 작은 소규모 커뮤니티에 또 관심을 갖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저희가 가진 네트워크들 뭐 총동원해서 하고 있죠. 저희는 뭐 어디 지원을 받는 건 아니어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진행기에는 뭐 이제 실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일을 시킬 수 없는 현장은 뭐 프로젝트를 이렇게 주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역할이라도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선배 인생의 어떤 멘토로서의 어떤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오는 그런 게 좀 더 목적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이제 현장의 몫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걸 해주세요라기보다는 그 현장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제 섭외돼서 가면 저희가 멘토 소통하고 뭐 방문도 하고 일지 쓰고 인터뷰하고 이런 장치들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 직접 가서 또 선생님들하고 인사드리고
결과 공유회를 준비하는 진행기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기에는 돌아와서 이제 자기들이 한 경험들을 잘 갈무리하는 것들이고요. 인턴십은 거의 전체 발표를 해요, 저희는. 그래서 전체 친구들이 선배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왔는지를 좀 듣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끼리 그런 것들 공유하고 나누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 발표하고요. 자기평가, 멘토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생각하는 모습, 또 멘토로서 생각하는 모습을 비교해서 그 차이가 정말 크게 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하면서 이제 다음 어떤 삶의 지향들을 좀 만들어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현장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더 배움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고민들도 실제로 같이 하고요. 네, 이런 부분입니다. 교육적 성장이라고 했을 때 세상과 나 사이에 징검다리를 하나 놓는 경험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경험, 네, 뭐 이런 좀 의지, 그리고 조금 더 불안하고 이런 심리에서 좀 더 당당하고 야망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가 하고요. 요거도 나무의 이제 결과 발표입니다. 당연히 도시로 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작은 도시에서 지내는 삶,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일하는 삶, 그리고 뭐 평생 한 가지 직업만 가지고 살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그 자체를 즐기면서 살고 싶은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어떤 경험을 했고 업무적인 이야기보다는 자기 삶의 내용들을 가꾸어 가는 데 좀 성장의 그 목적을 좀 두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도 실제 세상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걸 충분히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실제로 되게 깊이 있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어떤 교육적인 진로 교육의 뭐 인턴십 방향 뭐 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진로 설계가 좀 가능하게 하자. 네, 그래서 조금 불안함을 극복하고 자신감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대안학교 졸업생으로 갖고 있는 출발선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다양한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들 아이들한테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경쟁과 자본에 내몰리지 않는 좀 주체적인 삶의 지향을 갖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전문 코디네이터 역할,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이런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학교를 연결하고 넘나드는 역할로 제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학기 실전 교사 모임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이런 경험을 또 나눌 수 있어서 더 영광이고요. 각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구나, 더 열심히 했구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못해서 이렇게 아쉽고 죄송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얻고 갑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너무 저도 뭔가 최신 업데이트를 받은 듯한 느낌이어서 너무 좋은데요, 성현쌤. 네, 정리된 또 최신 계획까지 들을 수 있어갖고 너무 좋았고, 우리 나무 아직 계시나요? 나무에게 질문이 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혜성커가 엄청 또 좋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인턴십 기간 동안 스스로가 단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소개해달라. 그리고 혹시 인권과 페미니즘이라는 자신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가 더 갖춰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생겼는지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체에 직접적 도움이 되었다기보다는 그 하는 일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같이 한 프로젝트라던가 뭐 그런 것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죠. 뭐 카드 뉴스를 만든다던가 녹취록을 딴다던가 업무 전화를 받는다던가, 물론 저는 학생이라 가지고 많은 일을 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인권과 페미니즘이라는 관심사를 기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내가 이런 걸 더 갖춰야겠다, 뭐 이런 걸 좀 더 내가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저는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 가치관, 제가 살아가고 싶은 삶의 방식을 제가 꾸준히 스스로 알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금세 무뎌지고 제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제가 갇혀야 한다기보다는 뭔가 제 곁에 저랑 비슷한 사람들을 좀 자주 만날 수 있게 계속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 놓는 게 제가 살고 싶은 삶의 방식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건 정말 우리 모두가 바라는 답변 아닌가요? 초중고를 졸업하고 나서도 내가 더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공부를 하고 싶다, 더 배움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정말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 진짜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또 마음가짐, 태도를 나 이제 공부 질렸어가 아니라 내가 더 배우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가는 게 되지 않을까.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세 번째 던져주시고 계신 우리 재호쌤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인턴십 과정, 뭐 섭외부터 이제 특히 나무는 새로 섭외를 했으니까, 발굴을 했으니까 뭐 그 과정에서도 좋고, 아니면 뭐 금상간디를 3년을 다니면서 어려웠던 점도 좋고. 인턴십으로 말을 하자면 거기 가서 첫날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첫날에 가면은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 일도 없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처음 발굴은 어떻게 그냥 무작정 섭외를 하신 거예요? 연락을? 네, 뭐 제가 그 좀 재밌어 보이거나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걸 좀 찾으면은 그 자소서를 써가지고 메일을 이렇게 쫙 뿌려가지고 네,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혹시 또 더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간디학교 팀. 네, 박수로 우리 마지막 세션까지 또 이렇게 잘 마쳤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또 공지사항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좀 전에 나무가 말해준 내용도 그렇고 오늘 뭐 이메일로 섭외 이메일을 썼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요 네 번째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존의 학교에서는 사실 뭐 굳이 뭐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즘 애들 뭐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관계를 내가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마인드셋과 스킬,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말 내 주변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내가 필요할 때 이거를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마인드셋을 갖는 게 되게,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1이지만 그런 섭외 이메일을 써보고 이러는 게, 사실 처음 해보는 이메일이라는 도구를 사실 세상에서는 일할 때 그냥 다 이메일로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사실 이제 대학생이 돼도 이메일 한 번도 못 써본 애들이 진짜 너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장점이 이제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장점인데, 언제든지 정말 전 세계 정말 뭐 어느 나라, 저 지금 제가 LA에서 접속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 계신 선생님들. 저도 지금 미국에서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고, 뭐 인턴십도 저희 뉴스 망고 망고 멘토 풀 중에 또 LA에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내가 이메일을 보내면, 뭐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면 정말 연결될 수 있는 세상인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내 첫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될지, 뭐 내 커리어, 그게 정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는 건데, 그게 커리어의 시작일 수도 있고 정말 내 삶에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걸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연결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가, 그것도 정말 길러야 되는 역량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게 결국 리얼 월드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환경, 배움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에 학교와 교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런 리얼월드 러닝 실천 교사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정리를 하자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3가지 역량을 말씀드렸는데, 내가 관심 있는 나를 잘 알게 되고 혹은 이 세상에 있는 이슈, 주제를
탐구하고 자원을 연결하고 결과물을 또 만들어내는 요 세 가지 포인트에서 다 실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 관계를 더 많이 갖게, 다양한 관계를 다양한 사람들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학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꼭 내 수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 차원에서 뭐 그게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요. 진로 수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이 전체 과정을 설계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사실 되려면 아까 금산관대도 정말 엄청 많은 자원들 지도 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연계 가능한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정말 뭐 먼 나라에 있는 사람과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도보로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지역 자원 먼저 한번 또 리스트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좀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간디학교도 성현쌤이 이제 인턴십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정말 학교의 니즈와 학생의 니즈와 바깥을 연결할 수 있는 그 눈을 누군가가 계속 보고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2시간 반을 논스톱으로 너무 이렇게 몰입해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학생분들과 또 마음껏 수업 공유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